전문가들은 한국 문화를 한마디로 후진적이라고 비웃었어요. 그도 고급 요리와 엄격한 서비스만이 진정한 품격이라 믿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들의 편견을 깨뜨릴 만한 충격적인 경험을 했답니다. 한순간의 만남이 그의 모든 믿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과연 한국 문화는 그저 단순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 속에 감춰진 놀라운 비밀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바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는 아직도 르 뒤퐁 구름의 식당의 문을 처음 열었을 때를 생생하게 기억해요. 저 발타자르 모로는 최고의 재료와 가장 값비싼 맛만이 걸작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으며 한 접시 한 접시에 제 마음을 쏟았어요. 빛과 사랑의 도시 파리에서 제 레스토랑은 마치 반짝이는 보석처럼 빛났고 각 접시는 고급스러움과 탁월함의 이야기를 전해줬어요. 매일 저녁 따뜻하게 불을 밝힌 식당을 걸을 때마다 깊은 자부심을 느꼈고 이것이 바로 성공의 느낌이구나라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쌀쌀한 저녁, 뭔가 달라진 느낌이었어요. 저는 주방에서 희귀한 향신료와 가장 신선한 재료를 결합한 새로운 요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향기가 주방 가득 퍼졌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은 무거웠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빈 테이블들이 보였고 걱정이 밀려왔어요. 손님들이 예전보다 줄어들었고 한때 북적이던 레스토랑은 평소보다 조용해졌어요. 저는 문득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버린 건 아닌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요. 저는 르 뒤퐁 구름의 식당의 미래에 대해 많은 밤잠을 설치며 고민했어요.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제가 그 레스토랑의 반짝임을 되찾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들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주방 밖 세상의 소식을 듣고자 뉴스를 켰는데 한 보도가 제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그 보도에서는 한국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곳 사람들은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방식으로 친절과 따뜻함을 소중하게 여겼고 간단한 식사가 마음을 채워주며 한 입 한 입이 집과 정을 떠올리게 해준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 생각이 웃음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고급스럽고 값비싼 요리를 만드는 셰프인데 이런 단순한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정교하게 다듬어진 비싼 재료로 만든 화려한 요리만이 진정한 맛의 정수를 담을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빈 의자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제 안에는 작지만 지속적인 의문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그 단순함 속에 소중한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어요. 어쩌면 저도 한국에서 무언가를 배워 제 레스토랑에 새로운 따뜻함을 불어넣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세느강을 따라 걸으며 의심과 아이디어가 뒤섞인 마음을 정리해보려 했어요. 서늘한 바람과 강물에 반사된 도시의 불빛이 변화의 비밀을 속삭여주는 것만 같았어요. 멀리 다른 나라에서 사랑으로 만들어진 식사를 즐기는 손님들의 미소를 떠올리며 저는 중요한 무언가를 잊고 있지 않았나 곰곰이 생각했어요. 진정한 요리의 기쁨은 비싼 재료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랑과 정을 나누는 데서 온다는 것을요. 집으로 돌아와 작은 서재에 앉아 제 생각들을 글로 옮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고급 요리에 대한 열정과 한국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부드럽고 진심, 어린 정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적어보았어요. 전통과 혁신이 만나는, 그리고 각 요리가 따뜻함과 친절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새로운 메뉴를 상상해보았어요. 그 아이디어는 감히 도전적이었고 제 마음은 두려움과 동시에 설렘으로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저는 변화가 어렵지만 동시에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 여정은 요리 예술의 정점에 이르렀지만 지금 저는 한 단계 더 성장해야 하는 위기를 맞이한 것이었어요. 그날 밤 일기를 덮으며 저는 르 뒤퐁 구름의 식당이 배경에 머무르지 않도록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탐구하고 다른 문화를 배우며 다른 방식의 요리와 삶에 제 마음을 열겠다고 다짐했어요. 이것은 제 신념을 시험하고 저 스스로를 재발견하게 할 새로운 장의 시작이었어요. 저는 아직도 큰 도약을 결심했던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해요. 파리에서 수많은 밤잠 설치며 고민한 후 저는 믿음직한 팀을 모았어요. 친절한 레스토랑 매니저 피에르와 전통 프랑스 요리의 달인인 저희 주방장 장루크와 함께였어요. 저희는 짐을 챙겨 한국으로 향하는 여행을 시작했어요. 그때 저는 떨림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오는 걸 느꼈어요.
한국 음식과 서비스가 제 취향엔 너무 단순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지만 르 뒤퐁 구름의 식당을 살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에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신선한 공기와 파리와는 전혀 다른 활기찬 도시의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저희의 첫 번째 방문지는 전통 시장이었어요. 붐비는 골목을 걸으며 다채로운 과일, 채소, 향신료로 가득 찬 노점들을 봤어요. 눈부신 색감과 달콤하면서도 매콤하고 신선한 향들이 어우러진 모습에 마치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발을 들여놓은 기분이었어요. 그러던 중 한 노점이 제 눈길을 끌었어요. 한 친절한 한국 상인이 소박한 한 끼 식사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추가 반찬까지 무료로 주고 있었어요. 저는 잠시 멈춰서서 자세히 지켜보았어요. 프랑스에서는 식사의 모든 세부 사항이 꼼꼼하게 요금을 부과받았고 공짜로 주는 건 거의 없었거든요. 그 상인의 너그러운 마음에 저는 어리둥절하면서도 미소를 지었어요. 왜 아무런 대가도 기대하지 않고 추가 반찬을 주는 걸까? 라고 생각했지만 계속 지켜보니 손님들의 얼굴에 행복이 가득했고 그 미소 속엔 감사와 따뜻함이 넘쳤어요. 피에르가 살짝 저를 툭 건드리며 발타자르, 저 사람들 행복해하는 거 보이죠? 참 신기하지 않아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어쩌면 이 작은 친절에서 배울 점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도 직접 그 식사를 맛보기로 결심했어요. 노점 근처의 작은 벤치에 앉아 음식을 한 입 먹었는데 단순하고 소박했지만 한 입 한 입마다 신선함과 생기가 느껴졌어요. 정말 정성과 사랑이 가득 담긴 맛이었어요. 그날 오후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바로 믹스커피라는 독특한 음료였어요. 저는 파리에서 즐기던 고급 커피, 진한 크레마와 섬세한 향을 가진 커피에 익숙했는데 여기서는 아주 단순하게 커피를 만들었어요. 상인이 작은 냄비에 커피를 섞어 정성스럽게 내놓았는데 달콤하고 유혹적인 향이 퍼지면서 단순함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한 모금 마셨는데 그 따뜻함이 온몸으로 퍼지는 느낌이었어요. 파리에서 마시던 커피처럼 값비싸거나 정교하지는 않았지만 나름의 매력이 있었어요. 피에르와 장루크와 함께 시장을 거닐다 보니 저는 지역 상인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왜 사람들이 이 작은 제스처들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각 상인마다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한 여성은 추가 반찬을 제공하는 것이 손님 한 분에게 존경과 정성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또 다른 남성은 단순한 식사가 신선한 재료의 자연스러운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게 해준다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다 보니 제 시각이 점차 변하는 것을 느꼈어요. 하루가 저물어갈 무렵, 저는 조용한 골목 모퉁이에 앉아 곰곰이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에서는 음식의 가치는 단지 재료의 값이나 호사스러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눔과 따뜻함, 그리고 정성에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 아이디어들은 저에게 새로웠어요. 어쩌면 제 고객들의 마음을 다시 얻는 비결은 비싼, 정교한 요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친절함과 단순함을 더하는 데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마음속에 점점 설렘이 차올랐어요. 저는 르 뒤퐁 구름의 식당이 프랑스 요리의 정제된 기법과 한국에서 본 진심, 어린 서비스가 어우러지는 미래를 상상하기 시작했어요. 이 여정에서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우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어요. 단순한 레시피뿐 아니라 음식과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져오고 싶었어요. 그날 저녁 부드럽게 비치는 가로등 아래에서 저는 작은 노트에 제 생각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전통과 단순함을 동시에 기념하는 퓨전 메뉴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휘갈겨 적었어요. 아직 시작에 불과한 이 여정 속에서 한국에서 배울 많은 교훈들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았어요. 제 마음은 희망과 결심으로 두근거렸고 변화의 약속과 제 인생, 그리고 제 레스토랑을 새롭게 재창조할 기회를 품게 되었어요. 다음 날, 저는 앞으로 펼쳐질 일들이 기대되면서도 조금 긴장된 채 일찍 일어났어요. 저와 제 팀은 현지인이 추천해준 작은 한식당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문을 들어서자 따뜻한 불빛과 부드러운 대화 소리가 우리를 반겨줬어요. 제가 앉은 테이블에는 주문하기도 전에 이미 다양한 작은 반찬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피에르에게 살짝 속삭이며 프랑스에서는 음식이 나오기 전까지 기다리는데 여기서는 공짜 반찬이 나오는 거예요?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저의 놀라움을 말하기도 전에 한 친절한 한국 웨이터가 환한 미소로 다가왔어요. 환영했어요. 라고 따뜻하게 인사하며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 한국에서는 모든 손님께 사랑과 정성을 느끼셨으면 해서 추가 반찬을 드리곤 해요. 그 말씀에 저는 당황했어요. 저는 언제나 고급 식사가 비싼 재료와 엄격하고 포멀한 서비스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었거든요. 저는 혼란스럽지만 동시에 이 새로운 방식을 궁금해하며 자리에 앉았어요. 몇 분 후 웨이터께서 간단한 말로 각 반찬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톡 쏘면서도 신선한 향이 나는 매콤한 발효 배추인 김치, 양념한 콩나물 한 그릇, 그리고 약간의 단맛이 도는 무절임까지 있었어요. 저는 김치를 한 입 먹었어요. 처음에는 매운맛이 혀를 강타해서 살짝 움찔했지만 곧 다양한 맛들이 어우러지면서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 했어요. 한 입 한 입마다 정성과 관심이 느껴졌어요. 저는 이 반찬들이 단순히 추가 음식이 아니라 저희가 당신을 소중히 여깁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방법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다른 손님들도 식사를 즐기고 계셨고 얼굴마다 행복한 빛이 가득했어요. 그 분위기는 파리의 저희 레스토랑에서 느꼈던 고급스럽고 때로는 차가운 분위기와는 달랐어요. 여기서는 모든 미소와 부드러운 제스처에 따뜻함이 묻어났어요. 저는 한국에서는 식사의 핵심이 주 요리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정겨움을 느끼게 해주는 작은 터치들에 있다는 걸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오후, 저는 한 친절한 한국 가정과 함께 앉을 기회를 가졌어요. 그 가족은 50대의 다정한 부부와 밝게 웃는 딸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분들이 저를 자기 테이블에 초대해 주셨고, 저는 그들의 삶의 방식에 대해 더 알고 싶어 기꺼이 동참했어요. 여성분은 매 끼니가 가족의 축제와 같다고 설명하시며 저희는 언제나 반찬을 나눠드려요. 왜냐하면 나눌수록 사랑이 자라난다는 걸 느끼거든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은 단순했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 울림을 주었어요. 남성분은 부드러운 눈빛과 따뜻한 미소로 아침마다 가족을 하나로 모으는 믹스 커피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믹스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시며 함께 만들면서 서로의 이야기와 희망, 그리고 마음 한 조각을 나눕니다. 라고 하셨어요. 딸도 웃으며 커피가 준비되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덧붙였어요. 그들의 기쁨은 전염되어 저는 오랜만에 가슴 한켠에서 따뜻한 감동을 느꼈어요.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지금까지 알고 있던 세계와 새로운 경험 사이의 분명한 차이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프랑스에서는 격식 있는 서비스와 비싼 프레젠테이션에 익숙했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모든 제스처에서 느껴지는 따뜻함과 소박함이 저를 반갑게 맞아줬어요. 저는 추가 반찬들이 낮은 기준이나 값싼 서비스의 표시가 아니라 사람들과 진심으로 소통하는 방법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루가 끝나갈 무렵 저는 조용히 앉아 주위 사람들의 웃음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친절한 웨이터와 다정한 가족을 생각하며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는 것을 느꼈어요. 이 경험이 제게 음식과 서비스에 대한 시각을 바꿔놓을 것임을 알았어요. 저는 이 교훈을 저희 레스토랑에 되돌려 프랑스 요리의 예술과 한국에서 발견한 진심, 어린 따뜻함을 접목해보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날 저는 진정한 요리의 우수함은 재료의 값비싼 가격이 아니라 한 접시 한 접시에 담긴 사랑과 정성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국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매일 이곳과 사람들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갔어요. 여기에 소박한 음식과 서비스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걸 느꼈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문화를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며 친절과 정성이 값비싼 재료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믿었어요. 상인이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인사하거나 식당 직원이 기꺼이 도움을 주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도 한층 따뜻해졌어요. 저는 소박함 속에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어느 한적한 오후, 저는 도시의 한 평화로운 구석에 자리 잡은 작은 카페를 방문하기로 했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부드러운 대화 소리와 은은한 음악이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어요. 저는 창가에 자리를 잡고
믹스 커피 한 잔을 주문했어요. 기다리면서 근처 테이블에 앉아 있는 한 노년의 한국 여성과 어린 손자가 보였어요. 그들은 아주 가까워 보였고 여성분의 얼굴에서는 따뜻함과 사랑이 흘러나왔어요. 여성분은 손자를 위해 조심스럽게 믹스 커피 한 잔을 따라 주셨어요. 그 단순한 행동 하나에 정성과 다정함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손자는 큰 눈으로 믿음 어린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저는 이것이 그들에게 특별한 순간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두 분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는데 그 대화는 부드럽고 추억으로 가득 찼어요. 손자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믹스 커피가 항상 아침의 한 부분이 되어 집안의 달콤한 향기와 편안함을 가져다 주었다고 했어요. 여성분은 인내심 있게 경청하시며 자신의 작은 이야기도 덧붙이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 모든 디테일을 곱씹었어요. 카페, 커피의 향, 그리고 여성분과 손자 사이의 소박한 교감은 작지만 의미 있는 행동들로 가득 찬 삶을 말해주었어요. 그 순간 저는 어쩌면 제 레스토랑이 단지 값비싼 음식만 있는 곳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 한국의 따뜻함을 제 요리와 서비스에 조금이나마 담아낼 수 있겠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 머릿속은 새로운 아이디어로 가득 찼어요. 파리로 돌아가면 르 뒤퐁 구르메 식당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상상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모든 손님들이 환영받고 소중하게 느껴지는 레스토랑, 한국에서 봤던 추가 반찬처럼 작은 터치들이 자연스럽게 제공되는 곳을 그려봤어요. 제 레스토랑이 고급 요리를 즐길 수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한 접시 한 접시 뒤에 담긴 사랑과 정성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날 오후 남은 시간 동안 저는 카페 주인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분은 모든 작은 제스처가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희는 가장 비싼 재료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모든 요리에 마음을 담아드려요. 그것이 저희 음식의 특별함을 만드는 거예요. 라는 말씀에 깊이 공감했어요. 저는 진정한 위대함은 높은 가격이나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정성과 사랑을 담는 데서 나온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녁이 되어 카페를 나서면서 저는 새로운 비전을 품게 되었어요. 영감이 넘쳤고 이번 한국에서의 여정이 저를 변화시켰음을 확신했어요. 저는 프랑스 요리의 예술과 여기서 발견한 진심 어린 따뜻함과 친절을 결합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이 새로운 비전을 팀원들과 결국 파리의 모든 손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그날 밤 부드럽게 빛나는 가로등 아래에서 호텔로 걸어가며 저는 오늘 목격한 소박한 친절의 행동들에 대해 곱씹었어요. 작지만 한 끼 식사를 잊지 못할 경험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저는 제 마음속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득 담아 파리로 돌아가 모든 손님들이 소중하게 느껴지는 레스토랑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어요. 이것은 두 세계의 장점을 결합한 르 뒤퐁 구르메 식당의 아름다운 변신, 새로운 비전의 시작이었어요. 파리로 돌아오면서 저는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인 기분이었어요. 한국에서 많은 것을 보고 느꼈기에 르 뒤퐁 구르메 식당을 바꿔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로 피에르에게 제 새로운 비전을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레스토랑이 단지 값비싼 프랑스 요리만 있는 곳이 아니라 손님들이 한국에서 느꼈던 것처럼 따뜻한 관심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바로 다음 날 변화를 시작했어요. 저는 레스토랑 안에 코리안 코너라는 특별한 공간을 만들었어요. 이 아늑한 구석에 한국에서 보았던 대로 믹스 커피를 즐길 수 있는 작은 카운터를 마련했어요. 그리고 벽에는 한국 전통시장의 활기찬 모습과 따뜻한 한식 서비스의 순간들을 담은 작은 사진들을 걸었어요. 이 새로운 공간 뒤에 숨은 이야기를 모두가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서였어요. 사진 속엔 친절한 상인들, 다채로운 노점, 그리고 진심 어린 미소들이 담겨 있었어요. 처음에는 몇몇 손님들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믹스 커피가 나오다니 놀라워했어요. 한 손님께서 한쪽 눈썹을 올리며 여기서 이걸 정말 하시는 건가요? 라고 물으시기도 했어요. 그런데 한 모금 마시고 나니 그 놀라움은 곧 미소로 바뀌었어요. 커피는 화려하거나 값비싼 건 아니었지만 특별한 따스함과 친절의 약속을 담고 있었어요.
곧 믹스커피는 우리 식사 손님들 사이에서 사랑과 관심이 높은 가격보다 중요하다는 새로운 생각의 상징처럼 자리 잡게 되었어요. 저는 음식 서비스 방식도 바꾸었어요. 피에르와 함께 웨이터들이 더욱 세심하고 부드럽게 손님들을 대할 수 있도록 교육했어요. 추가 반찬을 자연스럽게 제공하거나 더 필요한 건 없으세요? 라고 묻는 작은 제스처들을 연습했어요. 한국에서 만난 친절한 웨이터를 떠올리며 손님들이 저희의 따뜻한 관심을 느꼈으면 하는 마음이었어요. 이제 음식 한 접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환영받고 소중하게 여겨진다는 경험을 선사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저희 주방장 장루크도 큰 변화를 시도했어요. 전통 프랑스 요리 기법에 단순한 한국 재료를 접목한 새로운 레시피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그는 고전 프랑스 소스에 매콤한 김치의 힌트를 더한 요리를 선보였어요. 그 요리는 이전에 저희가 선보인 어떤 요리와도 달랐지만 풍미와 정이 가득했어요. 그렇게 주방도 서서히 전통과 혁신이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변해갔어요. 매일 식당을 거닐다 보면 점점 더 자부심이 생겼어요. 커플, 가족, 심지어 혼자 온 손님들까지 정제된 요리뿐만 아니라 따뜻한 서비스에 만족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작은 코리안 코너는 믹스 커피처럼 대화가 자유롭게 흐르는 만남의 장소가 되었어요. 저는 자주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의 경험에 대해 물어보곤 했어요. 그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들을 때마다 제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었어요. 물론 변화는 도전이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제 비전이 고급 프랑스 요리 세계에서 통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던 순간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손님들이 믹스 커피를 맛보고 추가 반찬을 받으며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런 의심은 사라졌어요. 저는 진정한 레스토랑의 우수함이 최고의 재료뿐만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변화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나자 르 뒤퐁 구르메 식당은 새로운 에너지로 활기를 띠었어요. 손님들은 음식에 감탄할 뿐만 아니라 모든 순간마다 전해지는 따뜻함과 친절에 감동받았어요. 서로 아주 다른 두 문화를 결합하는 도전을 감행했는데 그 결과가 정말 값졌어요. 이제 저희 레스토랑은 고급스러움과 따뜻함이 어우러진 곳, 제 여정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그대로 반영하는 곳이 되었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르 뒤퐁 구르메 식당이 제가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처음 코리안 코너에서 시작한 변화가 레스토랑 전체의 완전한 변신으로 이어졌어요. 이제 저희 레스토랑은 고급 프랑스 요리만을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 아주 다른 문화가 완벽하게 어우러질 수 있다는 상징이 되었어요. 매일 식당에서 새로운 얼굴들을 만났어요. 파리 저녁, 심지어 먼 곳에서도 온 가족, 커플, 친구들이 저희만의 독특한 전통의 조화를 경험하러 찾아왔어요. 어느 저녁 유럽의 한 작은 마을에서 온 관광객 무리가 들어왔던 기억이 나요. 그분들의 눈은 저희 벽에 걸린 한국 전통시장의 사진과 진심 어린 미소가 담긴 대화 소리를 듣자마자 반짝였어요. 나중에 그분들은 자기 나라에서는 이런 걸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들의 설렘은 제 마음을 자랑스럽고 감사하게 만들었어요. 또한 제 직원들도 많이 달라진 걸 느꼈어요. 저희 친절한 레스토랑 매니저 피에르는 이제 모든 손님을 진심 어린 미소와 따뜻한 환영으로 맞이했어요. 주방장 장루크도 전통 프랑스 레시피에 소박한 한국 재료를 섞는 법을 배웠어요. 저희는 함께 음식이란 단지 값비싼 재료나 엄격한 레시피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한 접시 한 접시에 담긴 사랑과 정성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무료로 제공하는 추가 반찬부터 웨이터들이 손님의 필요를 부드럽게 챙기는 작은 부분까지 모든 디테일에서 그 변화가 느껴졌어요. 저는 종종 코리안 코너에 서서 손님들이 믹스 커피 한 잔을 즐기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커피 향이 가게 안에 퍼지고 한 모금마다 편안함과 소속감을 선사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어느 날 밤 카운터를 정리하고 있을 때 한 노부부가 다가왔어요. 부인께서 부드럽게 이 믹스 커피는 집을 생각나게 해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컵 속의 따뜻한 포옹 같아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제가 만든 이 공간이 단순한 레스토랑이 아니라 손님들이 소중하게 느낄 수 있는 곳, 모든 제스처가 친절과 개방성을 담아내는 곳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그들의 소박한 방식에 회의적이었고 때로는 무시하기도 했어요. 비싼 음식과 엄격한 서비스만이 손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진정한 품질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임을 알게 되었어요. 무료로 제공되는 추가 반찬, 믹스커피, 그리고 진심 어린 미소들이 모든 작은 관심의 행위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어느 분주한 토요일 저녁 레스토랑이 활기찬 대화로 가득 찼을 때 저는 한 테이블에 앉아 그 소리를 들었어요. 웃음소리도 들리고 기쁨의 눈물도 보였으며 사람들 사이의 따뜻한 연결고리를 느낄 수 있었어요. 한 젊은 분은 르 뒤퐁 구름의 식당에서의 식사가 가족의 유대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주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순간 제 레스토랑이 문화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프랑스 요리의 예술과 한국 서비스의 따뜻한 마음이 만나는 곳이 되었던 거예요. 주위를 둘러보며 이번 여정이 음식과 서비스에 대한 제 시각을 바꿔놓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새로운 정신을 불어넣어 주었다는 걸 느꼈어요. 저는 한국과 그곳의 소박한 정성이 사랑을 나누는 방식에 깊은 감사를 느꼈어요. 코리안 코너를 볼 때마다 두 세계를 결합하는 모험을 감행한 제 용기가 결실을 맺었다는 생각에 미소 지었어요. 분주한 파리의 거리에 저희의 작은 실험이 밝은 미래로 자라났어요. 한 잔의 믹스커피, 한 접시의 추가 반찬 하나하나에 담긴 정성이 저희 레스토랑에 들어오는 모든 분들에게 감동을 전했어요. 이제 저는 개방성과 친절을 받아들임으로써 진정으로 특별한 것을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은 모든 식사에 담긴 따뜻함과 함께하는 유산이 될 거예요.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힐링 사연은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루의 힐링을 선물해드립니다. 조그마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